운동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60대 이후 당신의 운동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조금만 더 뛸게요. 이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올해 68세 박모 씨는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그를 생사의 갈림길로 내몬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받게 됩니다. 40대까지만 해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던 근육이 60대 이후엔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관절이 더 심각합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액이 줄어들어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는 60대부터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직접 치료한 한 사례 72세 최모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젊었을 때 마라톤을 즐기셨던 최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한강을 따라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6개월쯤 지나 무릎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예전에도 이런 통증은 있었으니까 뛰다 보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달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셨지만 이전처럼 활발한 활동은 힘들어졌습니다. 30년 전 운동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며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만약 최 어르신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운동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불행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니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운동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 아닌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무리하게 걷기. 많은 어르신들이 공복에 걸어야 살이 빠진다 는 말에 새벽 일찍 빠르게 걷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고 이때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밤새 수분이 빠져 혈액이 가장 끈적한 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9세 모 어르신도 매일 새벽 5시 반에 나가 1시간씩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뇌졸중이었지만 조금만 더 심했더라면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릎 통증을 무시하고 등산 반복하기. 산에 가면 무릎이 더 좋아진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무릎이 아픈데도 등산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산할 때 무릎엔 몸무게의 3, 4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지는데요. 몸무게가 70kg인 분이라면 무릎엔 210에서 280kg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셈입니다. 이미 연골이 얇아진 60대 이후의 무릎이 그런 부담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의 등산으로 무릎을 망가뜨린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김선우 어르신도 계십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도 산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라며 일주일에 3번 등산을 하셨죠. 결국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걷기 기록 경쟁처럼 체력 테스트하기.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 운동 시간을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더 오래 더 빨리 걷겠다는 경쟁심이 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기록보다 몸 상태에 맞춘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록에만 집착하다가 자신의 몸 상태를 놓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 중 통증을 참고 계속하기. 아픈 건 원래 당연한 거야. 참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의 비상 경고입니다. 통증을 참고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나 힘줄이 미세하게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모 어르신이 헬스장에서 어깨 운동을 하다가 조금 아픈 걸 무시하고 한 달 더 지속하셨는데 결국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 팔을 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예전처럼 움직이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5번째, 매일 똑같은 운동만 반복하기.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의 운동만 계속하면 근육은 단조로워지고 뇌도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운동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6번째, 운동 직후 찬물 샤워하기. 운동 후 땀 흘리고 나면 찬물로 씻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심장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은 확장된 상태인데 여기에 갑자기 찬물을 맞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심장이 큰 압력을 받게 되죠. 젊은 사람이라면 버틸 수 있지만 60대 이상에겐 큰 위험입니다. 7번째, 무리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 특히 여성 시니어 분들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다 보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은 지금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30대와 다릅니다. 이 사실 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은 필수지.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30대, 4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주 이걸 잊고 살죠. 마음은 여전히 젊으니까요. 그런데 젊을 때 좋았던 운동법이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왜 운동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운동 전 체크리스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박모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 씨는 건강을 위해 6개월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성실한 분이었죠.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러닝머신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해볼까? 속도를 살짝 올렸고 5분, 10분 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가슴이 약간 답답했지만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20분쯤 되었을 때 옆에서 함께 운동하던 지인이 말했습니다. 박 씨, 얼굴이 좀 빨간데 괜찮으세요? 그때 방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뛸게요. 그것이 방 씨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그대로 쓰러진 방 씨. 다행히 119가 빠르게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정지로 이어졌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평소 심장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몸에게 30대의 운동법을 강요했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이 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이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직접 진료한 환자만 수천 명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운동을 잘못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었죠. 무릎을 망가뜨린 분, 허리를 다친 분, 심지어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까지 이분들 모두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74세 김모 씨도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산에 오르던 분이었는데 그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결과는 뇌졸중.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날 밤 술을 조금 마시고 아침에 물도 안 마신 채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셨던 겁니다. 탈수 상태에서의 무리한 운동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뇌혈관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시고 실천하신다면 운동은 오히려 당신의 삶을 20년 더 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는 확 줄이고 운동은 갑자기 확 늘리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줄이면 체내 염분과 수분의 균형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운동까지 과하게 하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죠. 실제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운동 실수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을 버리고 내 몸에 맞는 맞춤 운동법으로 바꾸기만 해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올해 74세인 김동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뇌혈관이 막힌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전날 밤 술을 조금 드신 상태에서 다음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채 산에 오르셨던 게 원인이었죠. 탈수 상태에서의 무리한 운동, 결국 끈적해진 피가 뇌혈관을 막아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드셨지만 김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시니어 맞춤 운동법을 하나하나 실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김 어르신은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고 지금은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신답니다. 또 한 분 68세의 이정혜 여사님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을 함께 시작하셨다가 몸 안의 염분과 수분 균형이 무너져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죠. 그 뒤로는 식단부터 운동까지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꾸셨고 지금은 체중도 줄고 건강도 회복하셔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방법을 멈추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절대 핑계가 아닙니다. 제대로만 운동하면 70대에도 40대의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바로 20년 젊어지는 시니어 맞춤 운동법입니다. 이 핵심만 알아도 관절 심장 근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운동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운동하러 나가자마자 걷거나 뛰는 분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시니어의 관절은 마치 겨울 아침의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무리하게 시동 걸지 말고 먼저 예열을 해야 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하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고 발목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5분만 준비 운동을 해도 관절 사이 윤활유가 잘 돌게 되어 부상 예방 효과가 큽니다. 78세 조인수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셨는데 준비 운동을 꾸준히 하신 뒤로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핵심은 운동 후 30분 이내의 회복식입니다. 운동만 하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귀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마치 보약을 먹다가 중간에 뱉는 것과 같은 실수입니다. 운동 후 30분 안에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세요. 우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에 생긴 미세한 손상이 회복되며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혼자보다 함께 운동하기입니다. 시니어 운동의 황금 기준은 대화가 가능한 속도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달리는 것보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페이스가 가장 좋습니다. 게다가 대화를 하면서 운동하면 뇌자극도 동시에 이루어져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72세 방영숙 최문호 부부는 매일 저녁 산책과 대화를 병행하셨고 6개월 만에 체력은 물론 부부 사이도 더 끈끈해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가볍고 짧게 자주 하는 운동 전략입니다. 무조건 30분 연속으로 하기보다 10분씩 2번 나눠서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30분 하는 것보다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10분씩 2번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마치 한 끼에 밥을 몰아먹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소화에 좋듯이 말입니다. 69세 채모 씨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30분 운동만 하면 중간에 지쳐서 포기했지만 10분씩 나눠 하니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방법 복잡하지 않으시죠? 그 어떤 어려운 것도 없지만 이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몸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70대에도 40대의 체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법도 실제로 안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몸의 경고등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지면 운전 멈추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평소보다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그날은 운동을 쉬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큰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무겁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쉬는 것보다 몇 달 쉬게 되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아침보다 저녁 운동을 선호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 운동이 좋다고 믿지만 시니어에겐 저녁 운동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침엔 밤새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끈적하고 혈압도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하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저녁엔 몸이 깨어있고 수분도 보충돼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또한 저녁 운동은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잠들기 2시간 전엔 운동을 마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 그날의 컨디션을 꼭 확인하세요.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운동 전 제자리에서 10초간 가볍게 뛰어보세요.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운동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반대로 몸이 괜찮다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평소보다 20% 이상 강도를 올리지 마세요. 네 번째, 혼자 운동하실 땐 반드시 안전장치를 준비하세요. 휴대폰은 꼭 챙기시고 운동 장소도 가족에게 알려두세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운동하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70세 정모 씨는 새벽에 혼자 등산하다 쓰러지셨는데요. 다행히 등산객이 발견해 구조되셨습니다. 그 후 정 씨는 사람 많은 공원에서 안전하게 운동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하지만 복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약처럼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효과도 있고 안전합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운동법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1, 20분 대화 가능한 정도의 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과유불급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니어 건강TV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